네, 목포 출신 국회의원 김원입니다. 야당 의원께서 박원순 사건에서 대해서 제시한 PPT에 제시한 의혹 중에서 명백히 사실이 아닌 내용이 있어서 바로잡고 싶어서 이 질문을 드립니다. 야당 의원님이 제시한 PPT에는 피해자 무릎에 멍을 보고 호해해 주겠다며 무릎에 입술을 접촉했다고 제시했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 박원순 시장과 피해자가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박원순 시장이 피해자의 무릎에 멍을 보고 호해주겠다며 무릎에 입술을 접촉했다는 이런 박원순 시장이 주도적으로 성희롱을 했다는 것으로 해석되거든요. 그런데 이 글대로라면 하여간 주도적 성희롱이 확실한데, 그러나 여러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 상황은 내실이 아니라 집무실에서 있었다. 그리고 둘이 있었던 게 아니라 박 시장과 피해자뿐만 아니라 다른 비서와 서울시 촬영팀 2명, 즉 5명이 한 자리에 같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런 일이 도저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그런 증언과 주장이 있습니다. 혹시 이 상황에 대한 인권위 조사가 이루어졌습니까? 그 부분도 역시 조사, 네, 조사 중이라 답변하기 어려우시겠죠? 네. 혹시 그럼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서울시 비서실이나 해당 그 공무원들, 서울시 공무원들이 인권위 조사에 지금 불응하거나 거부하고 있습니까? 그건 역시 조사 사건이긴 하지만 네. 그러나 그렇게 지금 난항을 겪거나 그렇지는 그죠? 않은 것으로 알고 아마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서울시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응하고 있는 걸로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서울시나 민주당, 청와대, 박원순 지지자 등의 이 조사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이나 행사가 있었습니까? 이런 부당한 압력 행사가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네네. 인권위가 지금 객관적이고 진실되게 조사가 진행하고 있는 거죠. 인권위 주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사건의 실체적 접근과 진실 파악을 위해서라도 인권위의 조사를 좀 조용히 기다려주는 게 우리의 도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본 의원이 준비한 질의하겠습니다. 모 정부 부처에서 벌어진 두 가지 사건, 성희롱과 공무원 음주폭행 사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희롱 사건인데요. 2014년에 한 정부 기관의 부서 회식 자리에서 상관이 부하 직원의 손을 감싸진 채 테이블 밑으로 10초간 이렇게 내려가지고 손을 쥐고 놓아주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그 여러 차례 회식에서 그 상사가 그 피해자에게 그런 행위들을 지속적으로 했답니다. 어깨에 기대고 뭐 이런. 이 행위는 위계에 의한 성희롱 맞죠? 지금 단편적으로 이건 뭐 네네. 처벌된 거니까요. 네네. 대법 판결까지 나온 네네. 상황이에요. 네. 이런 상급자가 하급자에 대한 상습적인 성희롱 행위를 할 때 정도의 징계와 처벌의 정도는 어떤가 살폈더니 굉장히 센 처벌이 대체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정부 기관은 감봉 1개월의 처분을 했더라고요. 이 가해자에 대해서. 그래서 이 가해자가 결국 사과나 반성 없이 재판을 걸어요. 그래서 이 재판이 한 2, 3년간 진행되다가 2017년 5월에 돼서야 대법 판결이 나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40시간의 교육 뭐 이런 걸 받게 되는데, 근데 이 양반이 이 가해자가 대법 판결 결과가 나온 후 30일 이내에 본인이 경찰서에 가서 신상 등록을 해야 될 의무가 있죠. 이런 가해자의 경우에. 네네. 근데 결국 1년 반 동안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경찰한테 2019년에 걸려가지고 특례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신상 등록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에 대해서 그 정부 기관은 징계 양형 기준에 가중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인사혁신처는 그 공무원에 대해서 불문 경고, 최소한 불문 경고로 처벌하라는 의견을 내요. 근데 이 공무원이 소속된 정부 기관은 징계위를 열어서 가중처벌은커녕 불문 경고보다 더 낮은 단계의 처분을 내리고 맙니다. 이런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인사혁신처 입장을 무시한 꼴인데. 제가 알기로는 인사혁신처의 불문 경고 의결에 반해서 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네. 위원님한테 어쨌든 그것에 대해서도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네. 심지어 이 가해자는 2018년 3월까지 인권위 그 해당 부서의 조사국에 근무하게 됩니다. 반면 피해자는 다른 부처로 전보를 가요. 이런 일들이 벌어져도 되겠습니까?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 사례가 어디서 일어났는지 보면 충격적일 겁니다. 네. 또 다른 사례가 있는데요. 올해 7월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 중이었는데 같은 정부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이 음주 상태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해가지고
발로 차고 얼굴로 주먹을 때려서 치아가 부서지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야 진정이 됐는데 이 택시기사 피해자는 전치 사주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 사례를 보면 국가공무원법 품위 유지 의무 위반, 형법상 상해죄 위반으로 가볍지 않습니다. 가볍지 않은 처벌을 받아서 강등과 정직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공무원이 처한 정부 기관은 징계위원회를 내려서 이 공무원이 임기제 공무원이라는 이유, 그리고 코로나19 비상시국이라는 점을 들어서 징계 양정 참작 사유로 들어서 해당 징계 중 가장 약한 정직 1호를 처합니다. 정부기관의 이 징계위원회가 음주폭행 공무원에 대한 처벌 수위가 적당한 겁니까? 보면 강등 정직까지 해야 되는데. 정직 1월은 중징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네. 알고 있고요. 그리고 외부 전문가들의 징계위원회. 네. 네,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한 것으로. 그래서 알고 이 있습니다. 코로나19 비상시국이라 감경을 해줬다는 거예요. 감경의 사유를 보면. 근데 이때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인데 음주에 술이 취해가지고 만취해서 택시기사를 폭행했으면 가중처벌을 해야지 어떻게 경감의 사유가 됩니까? 근데 이 두 사례가 어느 정부기관인 줄 알죠? 이미 눈치채셨죠? 네. 인권위 사례입니다. 인권위 소속 공무원의 성희롱 사건과 음주 폭행 사건에 대한 처벌이 이렇습니다. 보통 저희가 춘풍추상이라 그러죠.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는 봄바람처럼 대하고 자기의 허물에 대해서는 가을 서리처럼 엄정하게 대하라는 뜻인데 오히려 인권위는 그 반대가 아닌가 싶어요. 본인들한테는 춘풍이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추상이고 이런 선방망이 처벌이 계속 이어졌어야 되겠습니까? 네, 우선 이런 사건들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원 교육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징계에 대해서는 이게 외부 전문가들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위원회의 판단은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네. 예, 김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건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